지금 몽골 울란바토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완전히 한국화됐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하던 그 도시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CNN 기자가 마이크를 내던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는데요. 그의 아내가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간판으로 뒤덮인 거리를 달려가며 그는 절규했습니다. 이 도시, 겉모습은 서울인데 의료는 엉망이잖아. 구급차는 25분 만에 도착했고 MRI는 고장, 혈액은 부족, 중환자실은 이미 만원. 모든 시스템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자. 몽골 당국은 속수무책이었지만 한국 대사관과 한국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국경을 넘는 기적의 레이스. 그리고 새벽 하늘을 가르며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부터 한 기자 가족의 눈물로 쓰인 실화. 한국이 한 생명을 위해 헌신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세계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52살. 미국 CNN 국제부 수석 기자입니다. 그날,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 클라라와 함께였습니다. 거리 양옆으로 한글 간판이 빼곡했습니다. 서울 떡볶이, 한강치킨, 명동 미용실. 간판 아래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여기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클라라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정말 몽골 맞아?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찍었습니다. 길 건너편엔 한국식 편의점이 있었고 그 옆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선 10대 소녀들이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손동작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클라라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서울을 닮았군요. 클라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밑엔 한글로 새겨진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고 신호등 옆 전광판엔 한국 화장품 광고가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쓰지 않고 이 나라를 바꿨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힘이 아니라 매력으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클라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클라라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지러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제 품 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클라라, 클라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곧 병원 가.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25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5분. 서울이었다면 5분이면 충분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분 전이요. 의사는 클라라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MRI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울란바토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병원. 중환자실이 만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병원이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호사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이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만 서울을 닮았을 뿐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은 전혀 달랐습니다. 클라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동맥 파열이 의심됩니다. 즉시 고도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울란바토르에 그런 병원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린 한국으로 간다. 의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선 진단도 못 하잖아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몽골 한국대사관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대사관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한국으로 이송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앙병원이요. 대동맥 파열 의심인데 여기선 진단 장비가 없어요. 상대방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터 씨, 저는 대사관 의료관 박현수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료팀과 연락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브란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현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료 전세기 파견 준비 중입니다. 1시간 내로 출발 가능합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럴 때 움직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클라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클라라, 곧 한국 가. 거기서 치료받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에 매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현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카터 씨, 세브란스 응급의료팀입니다. 목소리는 젊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발 준비 중입니다. 3시간 후 울란바토르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박현수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몽골 항공청이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외국 언론인 가족 송출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현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외교, 경로로 압박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거리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났습니다. 서울 치킨, 한강 미용실, 명동 카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가까운데 왜 이렇게 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클라라만 보였습니다. 11시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현수 씨였습니다. 카터 씨,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항공청 국장이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쪽에선 이게 한국 홍보 쇼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보쇼. 제 아내가 죽어가는데 그들은 정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정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가 났나요? 박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공항으로 갔습니다. 국장 앞에서 서명받았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박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새벽 3시에 이륙합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클라라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론 잠든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한글 간판들은 꺼져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엔 박현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들것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 안은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특별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 제복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몽골 항공청 관리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너무 천천히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이송엔 특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박현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장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3시에 이륙해야 했습니다. 국장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보실 건가요? 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급할수록 정확해야죠. 박현수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서류, 몽골 보건부 승인이 없네요. 박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 생략 가능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홍보 쇼일 수도 있어요. 언론인 가족을 구하면 한국이 영웅처럼 보이겠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홍보가 무슨 상관이에요. 국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긴 몽골입니다. 박현수 씨가 저를 뒤로 당겼습니다. 그는 국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국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제 목이 날아갑니다. 박현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 클라라를 봤습니다. 그녀는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국장을 봤습니다. 시계는 2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국장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박현수 씨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하터 씨, 일어나세요. 그는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서명하시죠. 그는 펜을 꺼냈습니다. 국장은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책임진다고 해서 제 목이 안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클라라는 여기서 죽는 건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국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이송을 막으시면 외교 문제로 비화됩니다. 국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외교 문제요? 네.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국장이 서명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건 생명줄이었습니다. 박현수 씨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클라라에게로 달렸습니다. 클라라. 이제 한국가 간호사가 들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멀리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흰색 기체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내려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달려와 클라라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올립시다. 들것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탔습니다. 비행기 안은 따뜻했습니다. 의료 장비가 빼곡했고 간호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창밖으론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비췄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지금 기적을 향해 날고 있어.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클라라의 손을 잡은 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의사는 10분마다 맥박을 확인했고 간호사는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매달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클라라, 다 왔어.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활주로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내려갔고 구급대원들이 클라라를 옮겼습니다. 세브란스로 갑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차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엔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대동맥류 의심, 의식 불명. 수술실 준비됐나? 네. 대기 중입니다. 들것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밝았습니다. 울란바토르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여긴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린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멈췄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남편입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대동맥을 복원해야 해요. 쉽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대기실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위로가 됐습니다. 4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NN 본사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되살리고 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내는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성공.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동맥을 복원했어요. 맥박도 안정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린 국적보다 생명을 먼저 봅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클라라가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봤습니다.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CNN 본사였습니다. 카터, 지금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제 아내를 살렸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 보도해도 될까? 네,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CNN 속보가 나갔습니다. 화면엔 제 얼굴이 나왔고 자막이 흘렀습니다. K-메디신, 인류의 희망이 되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만 수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도 나눴습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클라라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매일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매일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 체온이 급격히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십니다.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안에선 의료진이 클라라를 둘러쌌습니다. 체온계를 확인하고 링거를 바꿨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폐혈증이 의심됩니다. 저는 그 단어를 알았습니다. 폐혈증.
감염이 온몸에 퍼지는 병.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응을 지켜봐야 해요.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또 위기인가요? 의사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는 어두워졌고 간호사들만 오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항생제를 바꾸고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읽으려 했지만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12명쯤 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클라라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한국에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생제 조합을 바꿨어요. 반응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쯤 알 수 있죠? 아침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거리에 차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조금 밝았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9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항생제가 듣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저는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클라라를 봤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숨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심박수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저는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마워, 클라라. 버텨줘서.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NN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었다. 보내고 나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의료의 끝은 어디일까? 저녁이 됐습니다.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어른거렸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잠들었습니다.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클라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였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클라라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클라라?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클라라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야. 한국 병원이야. 당신 살렸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클라라가 깨어난 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기분 어떠세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물과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릴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클라라를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이대로면 한 달 안에 퇴원 가능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날 오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당신 이야기가 화제예요. 한국 의료의 기적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적 맞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보도 계속 나가도 될까요? 네, 더 많이 알려주세요. 며칠 후 CNN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엔 세브란스 병원이 나왔고 제 인터뷰가 흘렀습니다. 한국은 문화뿐 아니라 생명도 구합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K-메디신의 기적. 클라라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대단해. 창밖으론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겐 특별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교수입니다. 저는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클라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몽골 보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카터 씨 이야기가 몽골에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몽골 정부가 한국 의료진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과 몽골이 공동으로 의료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울란바토르에 K-메디컬 센터를 세울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몽골 사람들도 네. 이제 몽골에서도 한국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겠네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언어 다음은 의료예요. 이제 생명도 함께 배우면 좋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노래와 드라마로 마음을 얻었고 이젠 의료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다음 달에 첫 의료진이 출발합니다. 몽골 의사들도 한국으로 연수 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사로 쓰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한국 의료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일어서며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퇴원하면 몽골 가실 거죠?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네. 꼭 가야죠. 이젠 거기도 안전하니까요. 김 교수가 나가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생명으로 세계를 잇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뭐 쓰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야. 그리고 한국 이야기. 며칠 후 CNN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K-메디신 최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날 살려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한국이 살렸어. 그날 밤, 저는 병실 소파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 새로운 병원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엔 한글과 몽골어로 K-메디컬 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갔고 의사들이 웃으며 환자들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42일이 지났습니다. 클라라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42일. 긴 시간이었지만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카터 씨, 의료진이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8시쯤 간호사들이 작은 스크린을 들고 왔습니다. 병실 벽에 스크린을 세웠습니다. 이거 뭐예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42일 전, 한 생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다음 장면은 수술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하는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을 몇 분으로 압축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상엔 중환자실 장면도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클라라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지켜본 의사들의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순간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클라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의료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 명씩 나와 말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김수진 교수도 나왔습니다. 생명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린 그저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와 클라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쌌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규정이에요. 병원 밖까지는 휠체어를 타셔야 해요. 클라라가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클라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나왔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로비가 보였습니다. 로비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생명, 두 나라의 기적.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클라라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차였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기 전 저는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짐을 풀고 쉬었습니다. 저녁에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인터뷰 하나만 해줄래? 라이브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죠. 밤 9시 라이브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카터,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 가족을 살린 나라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속도였어요. 결정도 빨랐고 치료도 빨랐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외국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클라라가 옆에 왔습니다. 여보, 한국어 배우고 싶어.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제대로. 다음 날, 우린 한국어 학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클라라에게 첫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라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일주일 후, 우린 세브란스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우릴 맞았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김 교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어 배우셨어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몽골 가시면 한국어로 많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K-메디컬 센터 언제 열려요? 다음 달이요. 개원식에 오실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CNN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K-메디신, 소프트 파워의 또 다른 얼굴.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 바로 시작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클라라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K-메디컬 센터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한글 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식 병원, 한국약국, 한국건강검진센터. 의료까지 한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아침, 우린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갔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외벽에 파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입구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국과 몽골, 생명으로 하나 되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몽골 보건부 장관도 왔고 한국 대사도 왔습니다. 김수진 교수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 센터장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생명으로 손잡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나눴고 이제 의료를 나눕니다. 생명엔 국경이 없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몽골 의사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한국 의료진 15명이 상주하며 몽골 의사들을 교육합니다. 이곳은 한국과 몽골의 다리가 될 겁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장관과 대사, 그리고 김 교수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센터 내부를 돌아봤습니다. 최신 MRI 기계가 있었고 수술실은 깨끗했습니다. 중환자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몽골 사람들도 클라라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한 몽골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센터가 생긴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 이야기가 몽골 전역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한국 의료를 원했고 정부가 움직였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오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로 마음을,
의료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몽골도 그 혜택을 받을 겁니다. 클라라도 옆에 섰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엔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몽골 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와 양고기 요리가 한 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김수진 교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실 거예요?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2년이요. 그동안 몽골 의사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 후엔 그들이 이곳을 운영할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보람차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힘들 리 없죠. 다음 날, 우린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K-메디신, 생명으로 증명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나의 가족의 의사였고, 이제 몽골의 미래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내의 생명이 시작됐다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CNN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저와 클라라는 호텔 방에서 그걸 봤습니다. 화면엔 울란바토르 거리가 나왔고 세브란스 병원이 나왔고 K-메디컬 센터가 나왔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문화로 마음을, 의료로 생명을 구했다. 다큐멘터리가 끝났습니다. 화면엔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생명으로 증명한 선진국.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거리 걸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거리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영어로도 나왔습니다. 땡큐, 코리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누가 준비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한국한테 인사하는 거야. 드론쇼가 계속됐습니다.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고 한국 국기가 펼쳐졌습니다. 거리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BTS의 노래였습니다. Life is go on.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클라라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어때? 클라라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고향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CNN 기사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다. K-메디신 최고.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한다. 저는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클라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제 아내가 다시 숨 쉬는 순간, 그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기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길 바랍니다. 지길 바랍니다. 지길 바랍니다.